지난 한 2시간여 동안 우리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예. 참 강의 잘하죠? 네.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길 다행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신 위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 그거거든요. 자연 현상이라든가 세상 만사는, 그리고 인간사,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이 됐건 정치, 문화 현상이 됐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다시 말하면 어떤 현상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베리어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많은 베리어블을 고려해 가지고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축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간단하게 축약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부자가 되려면은 그 부자가 되기 위한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성공한 분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 그 태도라고 그래요. 태도, 애티튜드.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려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변수보다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환원주의라고 부릅니다. 환원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이라고. 환원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모임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해모임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해모임을 n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어떤 함수냐. 그러면 해모임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실 때 뭘 보고 결정하시겠어요? 왜? 효능. 효능 좋아요. 효능. 이걸 효능을 A라고 그럽시다. 효능. 그런데 전번 앞에 회사에서 팔 때는 한 달에 이제 하루에 몇 개 팔았다고요? 500개 팔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비싸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의 재화의 수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입니다.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소득이에요. 소득력 주죠. 소득이 높으면 살 거 아니에요. 소득이에요.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들입니다. 예를 들면 홍삼의 가격이라든가 이게 비지떡이다, 싸다, 그러면 안 팔려요. 다른 대체재와 경쟁재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이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됐느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날 날씨의 온도라든가, 마누라하고 싸웠냐 안 싸웠냐 문제라든가, 일본하고 축구에서 이겼냐 졌냐 문제라든가 등등, 해모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변수를 다 고려해 가지고 해모힘의 수요 함수를 만들면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고 수요 함수라는 건 요것만 가지고 해요. 그 재화의 가격.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러느냐, 요걸 리덕션이면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변수는 필요 없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변수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선 그 재화의 수요와 그 재화의 가격을 가지고 수요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소득이 변하면 수요 함수는 어떻게 변할까?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원주의가 맞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일본 나오셨어요? 일본 한번. 일본 세계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가장 신봉하는 환원주의가 하나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거 별로 안 믿어요. 그런데 원래 일본 학자가 그 이론을 써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일본 분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만 지구상에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환원주의가 하나 있어요. 미국 가면 그거 믿는 놈 한 놈도 없어. 근데 두 나라만 그렇게 믿어요. 뭐냐 하면은 혈액형과 성질. 그거 일본 학자가 쓴 책이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와가지고 두 나라만 그걸 가지고 너 무슨 영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안 맞아요. 세상에 지금 사람이 70억인데 혈액형 4개 가지고 어떻게 성격을 다 알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것은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간단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한 155여 회 정도 강의를 했는데 제목도 달랐고 내용도 약간씩 달랐지만은 한 가지로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태도입니다. 태도.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도다. 그 사람이 갖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애티튜드. 다시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통이라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고객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태도예요. 태도는 한마디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전부다. 마음가짐이 전부다. 이것은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테크닉, 그다음에 애터미 시스템이 좋아도 자신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태도는 자기 것이니까, 마음가짐은 자기 것이니까. 어떤 간절함,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간절함, 이것도 태도거든요. attitude, 영어 스펠링 순서대로 하면 딱 100점이에요. 이게 여기서 A는 ability, 능력입니다. 자기 능력은 1만 있으면 돼요. 1. 나머지 99는 태도예요.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요, 토마스 에디슨이 한 얘기거든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천재란 단지 자기가 목적하는 말을 끝까지 수행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을 한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어떤 기록을 봐도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머리가 무지하게 나빴거든. 그런데 그 집념이에요. 집념, 태도란 말이에요. 에디슨이 학교 몇 개월 다녔어요? 1학년도 안 다니고 3개월 다녔어요. 3개월 다니고 쫓겨났어요. 그 선생님이 에디슨 엄마를 불러가지고 나는 세상에 내가 교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멍청한 놈은 처음 봤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멍청한 놈은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불과 물은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불과 물은 반대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물도 뜨겁고 불도 뜨거운데 왜 반대냐고 질문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한 놈은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디슨 엄마가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뭔가 잘못 본 거다. 나는 우리 애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에디슨이 자서전에다가 그 순간을 적어놨어요. 그 순간을 적어놨어.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는 평생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될 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평생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될 분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는데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라.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어머니한테 실망을 안 줄 거 아니에요. 어빌리티, 자기 능력은 1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 애터미 사업도 자기 능력은 1입니다. 내가 다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트러스트, 신뢰란 말이에요. 신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뢰. 믿음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팀워크 중요하죠. 인테그리티, 성실과 정직입니다. 인테그리티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템포는 절제. 그리고 유나이티드, 이게 가장 중요해. 유나이티드 하트. 여기 있죠? 유나이티드 하트. 합심에 재심 합력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능력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딜리전스, 근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게으른 사람이 부자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에티켓입니다. 겸손의 에티켓은요, 예절을 지키는 건데 겸손해서 나와요. 그래서 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올이 되고 애터미 피플이 되고 신사숙녀가 돼서 100점 만점, 다시 말하면 정승처럼 사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신 분들을 추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져요. 만나요. 만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수당이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러면 앞에 온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일정 수준에 딱 스톱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플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로얄 클럽에 올라오는 것을 100m의 꼬린 지점이라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은 이분들은 여기 와 있는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출발하시는 거예요. 출발하시는데 여기 도착한 분들이 앞으로 계속 뛰냐 하면 여기서 앉아 있어. 쉬고 있어요. 쉬고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만 안 하시면 거기에 꼬린 지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티튜드예요. 능력, 자기 머리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능력은 일만 있으면 돼. 근데 일도 없으면 문제가 되죠. 이제 일도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여기까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오셨다면 일 정도는 다 가지고 계셔. 일 정도는 다 가지고 계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태도, 애티튜드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느냐,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포기 안 하시면 전부 성공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네트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 한 요건이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 이 효과입니다. 단순 노출이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노출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노출하는 게 아니고 단순 노출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이게 심리학 용어입니다. 심리학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계속 노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한자 단어는 한자를 몰라요. 그래서 한자에 대해서도 한자를 계속 보여줬더니 그 한자를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림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것을 몇 번 봤느냐에 따라서 좋아하신다. 자, 이분이에요. 자이언스라는 분인데 헝가리계 미국인입니다. 단순 노출이에요. 전혀 모르는 아가씨 사진 12장을 가지고 어떤 아가씨는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어떤 아가씨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저기는 5번, 10번, 25회 보여주고, 5번 보여주고, 이건 대학생들을 지금 대상으로 실험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진 12장을 놔두고 누가 가장 매력 있냐 이렇게 했더니 가장 많이 노출한 아가씨가 가장 매력 있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본 아가씨는 가장 매력 없다고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 매력이 그렇게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단순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25번 봐버리면 벌써 정이 든다. 정이 든다. 그래서 자이언스 교수가 그럼 사람만 그러는가 하고 또 실험을 했어요. 다각형 노출 실험을 했는데, 그냥 뭐 교수니까 이런 PPT를 만들어 가지고 PPT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그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다가 다각형, 뭐 육각형이든 삼각형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는 속도가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니까 그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걸 5번을 했단 말이에요. 5번. 5번을 하고 나서 학기가 끝난 다음에 그 순간적으로 지나간 다각형 모양이 어떻게 됐느냐, 네가 본 다각형하고 보지 않은 다각형하고 조사를 했더니 48대 50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다각형의 모양을 기억을 못해. 1000분의 1초 만에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랬더니 20% 차이가 났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중에 1000분의 1초 동안 봤던 다각형을 자기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게 60%가 나왔단 말이에요. 단 1000분의 1초를 봤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습니다. 자, 사람은 낯선 사람을 대할 때 공격적이고 냉담하고 비판적이 된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데 옆에 앉은 놈하고 수원 올 때까지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러다가 우연히 그 녀석이 전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 동생이야. 그러다 보니 야 임마
너 그 어디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어디 나왔는데 야, 너 자식 몇 회야? 이렇게부터 그놈이 이제 뭐 다 사. 너 먹을 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다시 말하면 처음 본 사람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고 그 사람이 적대감을 갖게 돼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생존 본능 속에 그것이 들어있답니다.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물체나 사람에 대해서는 이 녀석이 나에게 생명의 위협 또는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해서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하게 된다. 여기 처녀 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총각 중에 이웃집 처녀가 지금 마음에 드는데 꽁꽁 앓지 말고 단순 노출 탁 지키고 있다가 그 처녀가 밖에 나가면 자기도 나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노출하면 좋아져.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또 40대 이 중년 신사분들도 혹시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있으면 아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가서 자꾸 만나면 정이 들도록 돼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왜냐하면 처음엔 낯설을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해서 경계를 하는데 자꾸 만나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거든. 그래서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람은 상대의 인간적 측면을 알았을 때 더 깊은 호의를 갖는다. 인간적 측면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사람이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뿐만 아니고 나하고 유사점이 있다, 그런 거야.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처녀 총각도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면은 저 아가씨가 좋아하는 게 뭔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우연히 만나서 뭔가를 시킬 때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공통점이 생긴다 이 말이야. 이때 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때 호감을. 그러면 이제 사업 성공하시겠죠. 자꾸 만나, 자꾸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세일즈맨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는 생각은 굉장히 방어적 태도를 취합니다. 미국도 똑같대요. 저놈이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지 않을까, 나에게 사기를 치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 내 진심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자꾸 만나야 돼. 전화는 되지 않습니다. 전화는 그 사람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감 외에 육감이라는 게 있죠. 제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 육감입니다. 육감.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시각. 코로 냄새 맡는 걸 후각. 맛보는 걸 미각. 듣는 걸 청각. 뭘 만져서 하는 걸 촉각.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감인데 이거 외에 제 육감이 있어요. 제 육감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상을 보면 저 속에 뭐가 있는지를 대충 기라는 게 와. 기라는 게. 그렇죠? 기라는 게 와. 기.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떤 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라는 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건지 진심인지 그게 통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 그 육감이 서로 통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우리 애터미 제품은 싸고 좋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좋은데 처음 이야기해서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그 사업자의 진심이 뭔지, 이놈이 나한테 사기를 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전달이 안 되는데 자꾸 단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 진심이 설명이 아니고 제 육감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친해져요. 익숙하지 않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는 인간은 반드시 공포를 느끼고 회피한다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살아남으려고,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누군가 고객을 리크루팅 할 수 있다? 그 거의 불가능해요. 왜? 경계를 하거든요. 공포, 회피. 그러다가 반복적 노출이 되면 호감을 갖게 돼요. 회사에서 회사 커플이 많은 게 가서 물 먹으러 갔다 둘이 만나.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나온 것 같아. 언제 물 먹으러 나오는가 보자 해가지고 딱 나오면 자기도 물 먹으러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만나면 호감도가 계속 올라요. 사진이라도 계속 보면 계속 좋아져. 이게 단순 노출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노출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본다는 것 자체가 좋아져요. 본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려면 마당발이 돼야 된다. 괜히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뚫고 앉아있으면 안 되게 돼. 자꾸만 내, 자꾸. 바로 광고가 그런 거예요. 광고 중에 정말 듣기 싫은 광고가 있어요. 근데 듣기 싫은데 계속 하는 광고가 있어요. 어떤 광고가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하냐 하면은 우리 가정의 지출 비중 중에서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잘못 샀다고 해서 살림이 거덜나는 것도 아니고 그 효과도 대부분 다 똑같고 그런 것들은 뭔가 그걸 사러 갔을 때 자기 머리에 남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지 품질을 비교해 봐 가지고 사지를 않는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파서 약국에 진통제를 사러 갔어. 그러면 각 약국의 진통제를 비교해 분석 평가해 가지고 사 먹습니까? 그냥 늘 들었던 생각, 한 잘 하나 주세요. 뭐 그런 식이야. 계속 들었거든. 그리고 진통제 성분이 다 똑같아. 그 성능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면 산다 이 말이야. 계속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 애터미 제품처럼 탁월한 제품은 계속 이야기하면 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안 사지. 아무튼 인간은 육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면 언어로 통하지 않는 것이 통할 수가 있다. 그 진정성이 통해. 진정성. 이제 수면자 효과. 수면자 효과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에 지위를 살린 잭 웰치라는 회장 들어보셨죠? 중성자탄 웰치라고 그러는데 지위가 에디슨이 만든 회사 여러 개 합했지만은 그래서 그 지위에서는 에디슨만 내세웁니다. 에디슨이 하도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점점 경쟁력이 떨어져. 잭 웰치는 40대 중반의 사나이가 화학자입니다. 회장이 돼가지고 지위를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지위가 그러는가 봤더니 관료주의예요. 관료주의.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거만해져 있어요. 겸손해야 되는데 전부 거만해져 있어요. 지위를 따라하려면 어디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을 전부 해고시켰어. 몇 명을 해고시키냐면 9만 명을 해고시켰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맞아 죽겠죠.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다시 살아나면 다시 모르겠다. 9만 명 해고시켰는데 지위가 살아나면서 20만 명을 고용시켰어. 됐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 그 사람은 70번이라고 70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는 것과 똑같다. 70번 얘기해. 70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학자들에 의해서 이론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그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잭 웰치가 하는 말이 70번 듣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예요. 요즘 시중에 책이 나와 있죠.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켄 브랜차드라고 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또 하나 책을 썼어요. No can do. 제목은 그건데 아는 것은 실천할 수 있다야. 있는데 근데 번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춤추는 고래의 실천 그랬어요. 그 책에는 고래도 없고 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목을 그렇게 섹시하게 달아놔야 팔리거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듣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원데이와 석세스에 계속 들으라는 게 몰라서 들으라는 게 아니고 계속 들으면 실천하게 된다예요. 실천하게. 잭 웰치 같은 세계적인 경영자가 지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뭐 무식한 사람들이 지위에 와 있는 최고의 엘리트 사원들인데 70번을 얘기해야 된다. 70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서 자꾸 듣고
또 그다음에 스폰서 파트너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자 효과인데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그래가지고 아이고 훌륭한 일 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딱 경계를 하고 저 새끼가 나한테 무슨 사기를 치려고. 그런데 내가 사이드에서 들어보니까 애터미 제품은 괜찮다고 들었어. 근데 그것을 들고 온 저 사람이 시원찮네. 아무래도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 사람이야. 수면자 효과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이 믿을 수가 없을 때,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제품, 즉 그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는 괜찮을 때는 무조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보를 전달한, 즉 자기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잊어버려. 누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만 생각이 나. 가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죠. 뭔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그 얘기를 나한테 들었는지를 모르겠어. 신문에서 봤는지 뉴스에서 봤는지. 그러다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 말을 자기에게 해준 사람한테 자기가 또 해. 너 말이야 이거 안 들어봤지? 그러고. 그게 수면자 효과예요. 그것은 그 얘기는 굉장히 나한테 흥미가 있는데 그것을 전달해 준 사람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잊어버려. 그리고 그 사람이 제공해 준 정보만 머리에 남아. 그래서 자기가 신뢰를 얻지 못하더라도 자꾸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믿어요. 정보를 믿고 나중에는 그 정보가 옳다고 판명이 되면은 그 사람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뭐 신뢰를 못 줬는데 어떻게 갑자기 신뢰를 주냐 말이에요. 그게 수면자 효과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시키려고 하지 말고 애터미 정보, 인포메이션, 이건 분명히 자신감이 있으니 이걸 기억시키면 나를 잊더라도 그걸 기억한다고. 근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우리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가 전달하면 즉각 믿어. 즉각 믿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정보는 잊어버리고 박정수를 만났다는 것만 생각이 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지? 이것만 생각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교훈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머리에 남는 것은 어느 식당에서 같이 밥 먹었다는 기억밖에 없어. 그 사람이 뭔 얘기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왜? 그 메시지하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중요해 지금. 메시지보다 그 경우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하고 누군가가 같이 밥을 먹고 박정수 총장이 크라운 마스터가 인포메이션을 전하면 그 정보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내가 그 사람하고 밥 먹었다?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전달해. 계속. 신뢰를 못 얻었으니까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신뢰를 얻었으니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 단순 노출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계속 전달해서 이걸 사기치라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면 그 진정성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현재 자기의 스테이터스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부지런하게 단순 노출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간접 광고가 요거예요. 간접 광고. 지금 우리 간접 광고 허용했죠. 드라마라든가 뉴스라든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또 200원이니까 가는데 뒤에 무슨 담배 감고 있고, 그걸 지나가잖아요. 그게 단순 노출이에요. 사람들 1000분의 1초 동안 노출된 것도 호감을 갖는데 그건 안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배어있는, 후천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문화적 자본이에요. 한 개인이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 가치관, 기질, 기대, 행동 양식.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차피 전부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른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비투스, 예를 들면 자기 마누라가 요리사 출신이라도 자기 엄마 밥이 더 맛있어. 엄마 반찬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자꾸 구박을 해. 좀 엄마한테 가서 좀 배우라고. 된장국도 제대로 못 끓여. 그거 왜 그래? 그걸 어려서부터 먹어서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돼요. 그 엄마가 객관적으로 보면 요리 실력이 형편없는데도 그래요. 그게 아비투스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자라온 환경, 이게 문화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자라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하러 오셔가지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듣고 스폰서 파트너 간에 미팅을 하고 하면서 이걸 몸에 익히면은, 특히 성공자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를 스스로 익혀나가면 그 자기 아비투스가 되고 그것이 자기 자본이 돼요. 자본. 이 사촌이 좋다는 게 자꾸 보니까 그래요. 나가면 보거든, 나가면. 그러니까 정이 들어. 그 다음에 영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 inside in mind만 했어요. 안 보이면 멀어지고 보면 가까워진다. 이게 단순 노출이에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웃집 마지막 의도를 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나온 게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가까워진다. 이게 문화자본인데, 문화자본,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내 몸에 배어있는 매너, 말투,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몸에 배어있는 거고, 객관적 상태,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책을 가지고 있다,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다, 좋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다, 요걸 나는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 그림을 감상할 줄 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 상태의 문화자본. 세 번째는 이게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인데, 이런 것들은 내가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버드를 나왔다, 나는 의사 자격증이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자본이에요. 이런 문화자본들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사회자본하고 연결돼요. 사회자본은 굉장히 구성하는 요소가 많은데,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것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끔 뉴스나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그런 거 나오죠. 누구누구는 전화 한 통화, 누구누구 변호사는 전화 한 통화하고 1억 받았다. 그 말 나오죠.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전화 한 통화를 해도 1억의 가치가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네트워크를. 그 네트워크예요. 모든 인간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그 네트워크의 퀄리티가 달라요. 정말. 퀄리티가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경제적인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된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문제는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많은 파트너, 그 다음에 이 스폰서하고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 문화 자본의 수준을 높여가야 돼요. 앞에서 말하는 애티튜드라는 게 있잖아요. 트러스트. 어떻게 나를 신뢰하게 할 것이냐. 신뢰하게 할 것이냐. 그렇죠? 팀워크. 내가 어떻게 팀워크를 유지할 것이냐. 인테그리티. 어떻게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걸 알릴 것이냐. 템퍼런스. 내가 절제하고 절도 있는 사람이다. 약속도 잘 지킨다. 디리전스. 난 부지런한 사람이다. 에티켓도 지킨다. 유나이티드 하트.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화합한다. 이게 이제 자기 문화 자본이고, 이게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이 네트워크를 키우지 않으면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요, 자본에 달려 있는데,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는데, 이 자본이에요. 자본은 생산성이니까 자본 캐피탈인데요. 이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는데, 자본은 크게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상징자본 이렇게 나눠요. 경제자본은 내 땅이 얼마냐, 지금 현금이 얼마 있냐, 주식이 얼마 가지고 있냐, 빌딩은 얼마. 요거 한 30억 가지신 분은 여기 이거 안 하셔도 되죠. 그 경제자본이에요. 어르신 지금 120세까지 사시려면 한 30억 필요하시겠죠. 30억 없으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자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자본을 지금 만드셔야 돼. 그렇잖아요? 문화자본도 그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 지금 서울대학을 갈까요? 하버드를 갈까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사 시험 본다? 그거 다 공부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화자본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 와서 공짜로 문화자본을 키우면서 공짜로
소셜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사회자본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사회자본을 이 많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게 사회자본이에요. 그게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이 없으면 생산성이 없어요. 피에르 브리디라는 사람이 왜 이걸 연구를 했냐면은 서구 같은 사회는요, 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요. 50% 이상이죠. 덴마크가 보니까 53%입니다. 그렇게 높아. 그래서 도저히 경제 자본의 세습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부자들이 부자인가, 어떻게 귀족아들이 귀족으로 계속 사는가, 이걸 연구하다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경제 자본을 상속해 주는 게 아니고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을 상속해 주더라, 그런 말이에요. 돈이 되는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을 상속해 주면 그 자식이 이 아들이나 자식들한테 경제 자본을 물려주지 않아도 그놈이 많은 돈을 벌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소셜 네트워크가 전부 어퍼 클래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학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걸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애텀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문화 자본을 늘리면서 소셜 네트워크를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뭐 복권 당첨된다, 아주 그 확률이 무지무지 낮은 겁니다, 그거. 자, 이게 상징 자본인데, 상징 자본은요, 이분들이 가장 큰 상징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 얼굴 보시면 아시겠죠? 마더 테레사가 무슨 기업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뭐 직책이 있습니까? 자기 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죠.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분이란 말이에요. 강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갖겠어요, 지금? 가질 수가 있어요.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예가 크라운 박이에요. 로얄 박일 때와 크라운 박일 때 저분이 나타났을 때 모여드는 청중의 숫자가 달라.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닌데 뭐가 달라졌어요? 상징이 달라진, 심볼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로얄이 되고 크라운이 되면은 상징 자본을 갖게 돼요. 저분이 저 정도 됐을 때는 굉장한 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분이거든. 굉장한 분이거든. 얼마나 큰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상징 자본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심리학 용어가 나왔으니까 심리학에 자기중심적 편파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편파. 이게 이고센트릭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근데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 박정수 크라운을 보니까 맨날 옷 잘 입고 아름답게 웃고만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하고 회사에서 봐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분이 그렇게 고생해온 과정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고 현재 상태만 봐. 현재 상태만 보고 자기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체량하기 짝이 없어. 나는 이렇게 고생해도 안 되는데 저분은 겉에 보니까 맨날 놀기만 하는데 저렇게 됐고, 다른 사람은 현재 성공한 모습만 보이지만 자기는 고생한 생각만 나.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만 고생한다, 그렇게 나만 고생한다. 이것도 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했는데 미국의 프로농구팀의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프로농구팀에 처음 조사를 했더니 이 농구팀에 제일 기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농구 선수 100%가 나 내가 가장 기여하는데 저 자식이 연봉은 더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그 스타 플레이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하고 고생한 것은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고 현재 연봉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조사가 됐는지 농구팀의 선수는 전부 자기가 팀 공헌도 1등이라고 적어냈다, 그런데 나보다 저놈이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적어냈다. 이게 자기중심적 편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지금 직급자 많이 나오셨는데 저분들이 현재 모르는 분들은 저 직급만 보이지만은 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저놈은 누군가 봐줬는가 보다. 스폰서가 좀 쳐줬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바로 생존 본능이 처음 만난 사람은 경계한다. 개하고 고양이하고는요, 만나면 싸워. 만나면 싸우는데 이 두 놈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두 놈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녀석들은 계속 지금까지 여러 번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 고양이하고 닭도요, 고양이가 닭만 보면 쫓아. 근데 요 두 놈은 친하잖아요 지금. 자꾸 본 거예요 지금 뭔가. 호랑이하고 토끼는 더 하지요. 어떻게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이렇게 장난치고 놀고 있냔 말이에요. 요건 자꾸 봤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꾸 보니까 친해졌어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호랑이하고 지금 토끼하고. 개하고 원숭이는 만나면 싸워요. 견원지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자식은 얻고 가고 있어. 그렇죠? 이놈은 이 원숭이는 개 끌어안고 있어요. 요놈들은 자꾸 본 거예요 지금. 자꾸 보니까 상대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닭하고 개 마찬가지죠. 닭하고 개. 닭이 개를 품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노출. 어떤 센터나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이 녀석이 내가 하라면 할까 말까 그 생각 마세요. 그 골치 아픈 거예요. 가서 만나 무조건. 자꾸 만나다 보면은 가까워진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세일즈맨에 대해서 경계를 풀게 돼요. 아, 저 녀석이 나를 해치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제 육감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진정성이 느껴지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수면자 효과입니다. 슬리퍼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수면자 효과.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사람이란 매체가 신뢰성이 없으면 얼른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뢰성이 없는 전달자는 잊어버리고 강한 메시지만 남는다. 강한 메시지만 남아요. 왜 애터미의 메시지가 강하냐 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은 강하거든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만 남아.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걸 누가 나한테 전달했지? 이렇게 된다. 생각은 안 나니까. 그러다 결국 계속 그 사람을 결국 만나게 되고 그 사람 좋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 전달하면 즉각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메시지는 잃어버리고 그 사람만 생각이 나.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지? 이것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는 분이건, 즉 소셜 캐리어가 지금까지 사회적 캐리어가 굉장히 좋았던 분이건 또는 지금까지 실패만 했던 분이건 방법은 동일합니다. 계속 단순 노출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면자 효과가 작용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고 그러면 그 애티튜드인데 그 태도가 99%다. 두뇌, 어빌리티, 이 영감 또는 두뇌 또는 머리는 능력은 1%밖에 안 된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머리 1%는 충분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명언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머리는 쓰라고 얹어놓은 것이다. 네, 모두 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